간단하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농구 경기 본 적 있으신가요? 농구 경기? 자, 농구 경기 보면요. 바로 이렇게 밖에 있는 커다란 반원 밖에서 공을 쏴서 슛을 던져서 성공하면 그때 점수는 바로 멀리서 던졌으니까 그만큼 인정이 돼서 3점이 되죠.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3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2번 쏘면 6점, 3번 쏘면 9점 이렇게 해서 득점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농구 경기에서요. 3점 슛을 만약에 X개만큼 성공시켰다라고 하면 그때 얻은 득점은 모두 몇 점이겠습니까? 자, 이때 얻은 득점은요. 바로 3점 슛을 X개만큼 성공시켰다. 3 곱하기 X. 우리가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면 숫자 앞에 문자는 뒤에 라고 해서 3x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들을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 간단하게 3점 슛을요. 5개 성공시켰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 점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3점 슛을 5개 성공시켰다. 3 곱하기 5 해서 15점을 득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지금 여기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냐면요. 우리 X개만큼 성공시켰다라고 해서 3점씩 점수인 3점에다가 개수를 곱해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5개를 성공시켰다고 하니까요. 바로 X자리에 5를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나온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요.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대입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입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정확하게는요. 바로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 대신 다른 숫자를 대신해서 넣는 것을 우리는 보고 대입이라고 합니다. 즉, 이 문자와 이 숫자는 같은 겁니다 라고 주어지는 경우에 그 문자를 대신해서 똑같은 거니까 숫자를 넣어주는 걸 보고 우리가 바로 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입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의 값이라는 건데요. 식의 값이라는 건 대입을 통해서 얻어낸 그 식의 결과인 거예요. 대입을 통해 얻어낸 식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X 대신에 5를 넣게 된 걸 보고 이걸 보고 대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있죠. 그래서 15점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결과를 가지고 식의 값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식의 값을 구할 때는 어떤 순서나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바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째, 식의 값 구하기입니다. 자, 일단 식의 값을 구할 때는요. 제일 처음에 일단 식을 쳐다봐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문자가 들어있는 식에서 보면요. 곱셈 기호나 나눗셈 기호들이 생략이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략된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도로 살려줍니다. 생략된 곱셈 그리고 나눗셈 기호를 제일 처음에 살려줍니다. 자, 그래서 x의 제곱 또는 3 곱하기 3x라고 주어지는 경우엔 3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x제곱 x 곱하기 x라는 뜻이구나. 바로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 곱셈 기호나 나눗셈 기호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바로 그 자리에다가요. 숫자를 대신해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문자에 주어진 수를 2번째로 대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입하고 나면 모든 식이 다 숫자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숫자로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계산 순서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제일 처음엔 거듭제곱을 계산해줘야 되는 거고요. 거듭제곱 다음에는 자, 곱셈이나 나눗셈들을 계산하게 되고요. 자, 곱셈이나 나눗셈들을 계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덧셈이나 뺄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식의 값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수학은요, 말로 이 과정을 보고 나면 이걸 달달달달 외워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이기도 하는데요.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이런 순서로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과정을 순서대로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이 과정을 읽어보고 이 순서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과정을 익히는 것. 바로 이게 수학을 잘하게 되는 비결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시계값을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먼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B가 4입니다. 자, 이거일 때 3A 빼기 B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서 무엇이 생략됐냐 하면 3과 A 사이의 곱셈기호가 생략이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B를 빼겠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3 곱하기 A죠. 자, 이렇게 A 자리에 음수를 어떤 대입을 하게 될 때 음수를 넣게 되면요. 그때는 괄호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혼돈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수는 이 안에 괄호를 사용하자. 자, 이렇게 넣고요. 빼기 B를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해서 결과는 마이너스 13이다. 바로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예는요. X는 해서 X에 대한 예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X는 마이너스 4고요. Y는 2분의 1이다. 바로 이러한 예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4Y 이것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x제곱이라는 건 x를 2번 곱하겠다는 얘기고요. 그쵸? 자, 그리고 마이너스 4y라는 건 4와 y 사이의 곱셈기호가 생략이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x의 제곱, x는 마이너스 4예요. x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넣고 제곱을 할 거예요. 자, 빼기 4 곱하기 y, y 자리엔 2분의 1을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6이 되고요. 자, 빼기. 마이너스 4는 2번 곱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그쵸? 16이 됐고요. 4와 2분의 1 계산해서 2가 돼서 결과는 14입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른 예도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직접 넣다 보니까 직접 대입했을 때 그 대입한 것이요. 분수인데 대입해야 될 숫자가 분수인데 분수가 분모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A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A분의 3 마이너스 4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요. A분의 3만 생각해 보세요.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고 3을 넣겠다. 자, 이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편해요. 뭐 때문에? 분모에 분수가 들어간 가정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바로 분수를 나눗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A분의 3 빼기 4에서 자, A분의 3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3 나누기 A 이런 형태로 바꾸라고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4를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3 나누기 A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에 소괄호를 어쩔 수 없이 음수를 대입할 땐 괄호가 사용되니까 소괄호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있던 소괄호는 중괄호로 바꾸면 되겠다. 그렇죠? 빼기 4를 하자. 자, 그러면 역수치에 곱할 수 있겠네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를 계산하게 되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10이 되더라. 자,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 분모에 또 분수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자? 분수를 나눗셈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됐지요? 그래서 나눗셈 기호를 살리는데 이때 분수는 나눗셈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거기에 직접 숫자를 대입했을 때 간단하게 약분이 된다거나 하나의 분수로 잘 살펴볼 수 있으면 굳이 나눗셈으로 바꿀 필요는 없는데요. 바로 이렇게 나누는 수나 또는 둘 중에 하나가 분수인 경우에 분수 안에 또 다른 분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나눗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계값들을 왜 구하게 되느냐? 이런 변형을 도대체 왜 하게 되느냐?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예도 있습니다. 자, 우리 실생활 예는 어떻게 들어볼 수 있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씨온도와 섭씨온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섭씨온도를 많이 쓰는데 화씨온도를 섭씨온도로 바꾼다거나 섭씨를 화씨로 바꾼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면 우리가 이런 시계값들을 잘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화씨 온도는요. 바로 섭씨 온도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칠 수 있냐 하면 바로 9분의 5 곱하기 x-32 이렇게 해서 섭씨 온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씨 온도가 15도일 때 섭씨 온도로는 도대체 몇 도일까요? 바로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화씨 온도가 15도이다 라고 하면 x가 바로 15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x 자리에 바로 15를 넣어서 우리가 시계값을 계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9분의 5 곱하기 바로 숫자와 괄호 사이에 곱셈 기호가 생략된 경우거든요. 자, 곱하기 해놓고 x 자리에다 얼마를 넣어요? 15 마이너스 32가 됐다. 자, 이렇게 되면요. 9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17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한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고요. 9분의 얼마가 됩니까? 85. 이게 섭씨 온도로 고쳐준 바로 이런 온도가 되겠구나. 그때는 우리가 영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느낌으로 도대체 화씨 온도라는 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 온도가 어느일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온도로는 얼마일까라고 바꿀 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계값에서 잘 혼돈하는 부분 한 가지를 정리하면서 우리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잘 혼돈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x를 제곱한 경우 또는 마이너스 x를 제곱한 경우 또는 마이너스 x, 괄호가 있는 마이너스 x에다 제곱한 경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혼돈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보세요. x를 제곱한다라는 거는 x를 2번 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따라서 이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2번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을 2번 곱하면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x제곱이 있죠. 자, 괄호가 없는 상태에서 제곱은요. 마이너스와 상관없이 x에다가만 붙은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마이너스는 두고 x만 2번 곱해줍니다. x 곱하기 x가 되었다. 자,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는 두고 x만 2번 곱했을 때 결과가 얼마죠? 그렇죠. 이때는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써주면 결과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경우를 볼게요. 자, 아직 여기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x라는 건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x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러면 마는 결국엔 뭘로 바꿀 수 있죠? 뿔뿔로 바꿀 수 있어서 결국엔 이건 2와 같은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x를 미리 계산한 결과 얘는 2의 제곱과 같은 겁니다. 사실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괄호는 따로 필요치도 않겠죠. 2를 2번 곱하게 돼서 이때는 뭐가 된다? 플러스 4가 된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시계값들을 계산할 때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